안녕하세요. 석사 학위 청구 발표를 맡게 된 부산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민하린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연구 제목은 다음과 같이 기온과 자살 그리고 도시화, 한국의 전국 단위 시간층화 사례 교차 설계 연구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해당 연구 논문은 파이널 디시전 레터를 받은 단계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논문의 목차에 따라 다음처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을 연구 제목의 3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살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WHO 21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70만 명 이상이 자살로 인해 사망하며 이는 전체 사망자의 100명 중에 1명이 자살로 숨진다는 의미입니다. 자살은 흔히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나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최근에는 이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OECD 회원국의 자살률의 평균은 10.6명인데 비해 한국의 자살률은 약 2.3배 높은 24.3명이었습니다. 최근 자료에서는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고의적 자해, 즉 자살로 인한 사망이 5위로 집계된 바 있으며 이는 전체 사망의 약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나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40.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6.5건의 2배를 웃도는 수준으로 심각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살은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다수의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자살의 요인으로 꼽는 것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유전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들입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환경적인 요인 또한 자살과 유관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양한 환경 요인 가운데서도 기온에 대한 노출이 자살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서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살과 기온이 어떻게 유관하다는 것일까요? 다음은 유력하게 제한되고 있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기온에 대한 노출이 신경 전달 물질의 조절 중추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세로토닌 활성이나 관련 바이오마커의 감소를 이끌어내는데요. 세로토닌의 비활성은 심리적 불편감, 충동, 공격성, 좌절감의 증가라는 생리적인 반응들을 이끌어내게 되고 또한 불안이나 공황 등의 정신질환의 발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집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자살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인 도시화, 즉 얼바니시티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집단이 도시에 밀집하여 해당 지역에서의 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온과 자살의 관계에 도시화를 반영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먼저 도시화의 수준은 개인에 대한 사회적이나 정신적인 지지도를 비롯한 보건 정책적인 접근성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같은 온도에 노출되더라도 도시화의 수준에 따라 자살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오른쪽 통계 지도를 통해서도 실제로 도시화에 따라 자살의 분포가 매우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기온 노출의 구조가 지역마다 매우 상이하며 지역별로 기온이 개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요소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화는 동일 기온에서도 자살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효과 수정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세 키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도시화는 기온과 자살로 인한 사망의 관계에서 매우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이지만 이러한 도시화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의 맥락에서 기온과 자살의 연관성을 평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 3가지 목표를 토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기온 노출과 자살로 인한 사망 간의 연관성을 전국 단위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기온 자살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도시화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온 노출에 따른 자살의 새로운 고위험 집단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자료와 방법입니다.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와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는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 자료를 건강 자료로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자살로 인해 사망하여 통계청에 기록된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그리고 한국 내륙의 247개 시군구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해당 자료원에서 사망의 원사인을 규정하는 방식인 ICD-10 코드를 기준으로 X60부터 X84까지, 즉 고의적 자해 및 자살이라는 사망 원인이 기록된 경우를 자살로 인한 사망으로 정의해 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화 지표는 인구 밀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국가 중 하나로 고도로 도시화된 지역에서 높은 인구 밀도를 보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인구 분포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지표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수준에 따라 3분위 수에 기반하여 각 지역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한국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문제 또한 정신과적 문제에 이어 자살 시도의 주요 원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도시화와 매우 관련이 짙은 요소들인데요. 따라서 경제 수준 지표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건강 수준 지표로서 연간 미충족 의료율을, 마지막으로 두 의미를 모두 내포하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연간 미충족 의료율을 이렇게 3가지 변수에 대하여 추가 분석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노출 자료입니다. 관심 노출 변수인 기온 자료의 경우 인공위성 재분석 자료인 에라5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와 같이 Empirical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에 기반해 각 지역에 대한 섭씨 단위 온도를 상대적 온도로 변환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별로 나타나는 온도 분포의 이질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에서는 시간층화 사례 교차 설계, 즉 Time Stratified Case Crossover 디자인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케이스 크로스오버 디자인은 사건이 발생한 개인을 대상으로 자기 자신을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시점의 대조군으로 사용하는 연구 디자인입니다. 사건 발생일과 같은 요일, 같은 월, 같은 연도의 일정 기간을 정하고 대조 시점을 선정하여 단기에 변하지 않는 교란 변수를 통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케이스와 컨트롤 매칭은 양방향 매칭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아래 사진과 같이 대조 시점의 선택 시에 과거 및 미래 시점을 모두 컨트롤로서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기온과 자살의 연관성이 비선형적인 관계를 띈다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둘의 비선형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DLNM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노출 효과의 추정 시 비선형적인 노출의 효과와 지연 효과를 동시에 반영할 수 있는 통계 모델로서 크로스 베이시스의 개념을 적용하여 지연기간 전체에 걸친 누적 효과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의 적합 시에는 조건부 로지스틱 회귀를 사용하여 매칭된 데이터에서 매칭 그룹 내부의 비교를 통해 OR을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메인 모델의 포뮬라는 아래 나타난 것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노출은 DLNM을 사용하였고 선행 연구에 따라 대기오염, 습도, 공유일 여부 등을 공별량으로 보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술 통계 분석입니다. 주요 결과로서 자살로 인한 사망의 건수는 대도시 지역에서 가장 많았으나 기준 위험도는 비도시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층화 그룹별 결과를 나타낸 피겨입니다. 기온과 자살의 연관성이 역제일자 형태를 띠는데 이러한 형태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오버롤 기준으로 76% 정도의 기온이 맥스 ST를 나타냈는데요. 여기서 맥스 ST란 기온으로 인한 자살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온도의 100분의 1을 의미하는 지표입니다. 다음은 서브그룹 분석의 결과입니다. 대도시 및 비도시 지역이 중규모 지역에 비해 높은 OR을 보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OR의 추정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중층화 분석의 결과로 모든 도시와 수준별 카테고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높은 OR을 나타냅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나타난 부분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0에서 44세 저연령층의 OR이 중간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과 비도시 지역의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OR을 보인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표는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찰 및 결론입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기온과 자살의 비선형 관계가 역제일자형으로 추정되었고 기존 연구 결과와 형태가 일치합니다.
도시화에 따라 기온 저살의 연관성이 이질적으로 나타났는데 대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 중규모 지역에 비해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취약 집단 또한 도시화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확인되었고 다른 지역의 추세와는 특이하게도 대도시 지역에서의 0에서 44세 연령층이 비도시 지역에서는 성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던 기온자살 위험도의 새로운 취약계층은 결과적으로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연령층 그리고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이렇게 두 집단이 연구의 위험군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자료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가설을 제시하곤 하는데요. 먼저 대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저연령층 집단에 대한 가설입니다. 우선 대도시 지역의 도시 열섬 현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도시 열 이상 현상 그리고 도시 열섬 효과가 강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 기온 노출의 상승이 자살 위험의 증가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해당 인구 집단은 도시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로 주간은 실내 중심 그리고 야간에는 야외 활동이 잦은 행동적인 패턴을 가집니다. 이러한 야간 기온 노출은 결과적으로 해당 군의 자살 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적 취약성 및 의료 접근성의 제약입니다. 앞에 테이블 1에서 대도시권은 취약지표의 비중과 규모가 모두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요. 또한 도시화가 높을수록 소셜 커넥티비티가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됨에 따라 대도시 지역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도시의 과밀한 인구 구조로 인해 오히려 의료 서비스 접근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요인으로 자살 시도 그리고 그 이후의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비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남성 집단에 대한 가설입니다. 먼저 성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그리고 노동 패턴을 들 수 있습니다. 비도시 지역은 아직까지도 성별 간 경제활동 및 노동 형태의 차이가 뚜렷한 전통적인 성규범이 남아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로 남성이 고강도 실외 육체 노동을 많이 수행하게 되므로 기온 스트레스에 따른 생리적 영향이 취약할 가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다음은 성차에 따른 사회 활동성 및 지지성의 차이입니다. 국내 연구 결과 비도시 지역 여성의 사회 네트워크는 매우 넓고 다원화되어 있는 데 비해 남성은 배우자 중심의 일원화된 출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 부족과 고립감 증가는 자살 위험의 취약성을 증폭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와 연구의 의의를 소개드리고 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 해상도의 한계, 그리고 노출의 오분류 가능성입니다. 사망 자료의 공간 해상도 한계로 인해 개인 수준의 노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실제 기온 노출 및 일평균 기온 간의 오분류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둘째로 측정 불가한 시간 변동 교란 인자의 영향이 있습니다. CCO 디자인으로 교란 인자를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개인 수준의 감정 상태, 약물 복용, 음주량 등은 측정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특히나 자살은 매우 순간적이고 즉각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결과이므로 향후 이런 특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완적인 자료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도화된 층화 분석의 표본 크기 제한점이 있습니다. 세부 집단별 표본 크기의 부족으로 정밀한 층화 분석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향후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이용한다면 표적화된 정책 및 개입을 설계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언급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본 연구는 도시화에 따른 기온자살 위험도의 새로운 취약군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향후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환경보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